안녕하세요. 두잇 노드.js 프로그래밍 13장 모바일 서버 만들기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서버라고 하면 우리가 모바일 단말에서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같은 단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단말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는 그런 서버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 그러면 요청하는 거는 웹 서버가 아닌 다른 서버를 만들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예전에는 모바일용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모바일 단말이 그 CPU나 또는 메모리가 적고 그러니까 사양이 좀 떨어지는 걸 사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이더넷 모듈이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그런 것들이 속도가 좀 느리고 하다 보니까 서버 자체도 모바일 전용 서버를 사용하거나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에 이 모바일 단말들이 성능이 좋아졌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OS가 뭐 인터넷 연결하는 거에 있어서는 일반 PC처럼 연결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서버를 그냥 웹 서버를 사용해도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웹 서버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클라이언트만 웹 브라우저에서 보이는 웹 페이지가 아니라 안드로이드면 안드로이드 앱, iOS면 iOS 앱을 만들어서 아이폰에서 동작시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모바일 서버는 뭘 얘기하냐? 모바일 단말에서 접속을 할 때는 일반 웹 브라우저에서 접속할 때와는 약간 다른 상황들이 생기게 돼요.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모바일 단말에서 앱이죠? 앱에서 이제 웹 서버로 어떤 데이터를 요청을 하고 응답을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일단 앱에서 어떻게 요청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웹 서버에서 응답을 할 때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웹 페이지를 만들어서 응답을 보내줬었죠. 근데 그런 방법을 그대로 이제 모바일 단말에서 쓸 수도 있는데 그건 말고 데이터만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모바일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들고 다니니까 이 각각의 단말을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모바일 단말 관리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푸시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면 안드로이드, iOS면 iOS, 그 다음에 웹 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일일이 서버에 그 연결을 만들어 놓지 않아도 어떤 상황이 되면 갑자기 공지사항을 받아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공지사항을 위해서 우리가 서버에 일일이 계속 확인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되면 지금 단말 쪽으로 공지사항을 날려주는 거죠. 그걸 이제 푸시라고 하는데 그 푸시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모바일 단말에서 웹서버를 요청하는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가 안드로이드 앱으로 한번 구성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을 하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에 가서 개발 도구를 다운로드 한 다음에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걸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데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테스트만 해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웹 서버를 기준으로 해서 웹 브라우저에서 요청하던 것처럼 앱을 간단하게 구성을 해서 요청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책은 이제 앱을 구성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앱 구성하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하고 그러면 책에서 제공하는 그 방법 그대로 해서 한번 테스트만 해보시면 됩니다. 테스트만 해보시면 되고요. 서버 쪽만 필요한 대로 약간 수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앱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요청하고 응답을 받는 게 이런 방식으로 되는구나를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거기서 이제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웹 브라우저는 요청을 하고 나서 응답을 받는데 우리가 EJS 뷰 엔진을 이용해서 또는 EJS 뷰 엔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HTML 결과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가져와서 웹 브라우저에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앱에서는 이 화면을 기본적으로 앱에 구성을 하기 때문에 화면 구성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요청해서 받아온 거를 그대로 화면에 데이터만 갱신을 해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HTML 웹 페이지를 받는 게 아니라 데이터만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JSON 포맷으로 받게 됩니다. JSON 포맷은 자바스크립트의 객체 포맷을 객체를 문자열로 바꿔놓은 포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중괄호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속성들을 막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속성들이 들어가 있는 객체를 문자열로
변환한 다음에 전달해주면 이쪽에서 그걸 다시 데이터로 복구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응답을 보내줄 때의 형식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응답을 보내줄 때의 형식이 다르니까 일단 서버 쪽을 좀 바꿔볼 텐데요. 자, 일단 여러분이 이제 패스포트 example 2 프로젝트를 폴더를 복사해서 모바일 example로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바일 example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소스를 한번 수정을 해볼 겁니다. 자, 이 안에 routes라고 하는 폴더 안에 보면 우리가 user.js라고 있죠. 그래서 사용자 정보를 자, 조회를 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를 해서 자,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내주는 기능이 있는데 자, 그 중에 우리 보면 자, 사용자 추가하거나 리스트 유저라고 해서 조회하거나 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우리 리스트 유저라고 하는데 한번 가보죠. 리스트 유저를 가보면 자, 사용자 리스트를 조회를 하고 있어요. 네, 사용자 리스트를 조회를 해서 지금 보면 결과물을 자, 여기 req.app.render라고 해서 listUser.ejs라고 하는 파일 그죠? 또는 뭐 다른 뷰 엔진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 다른 뷰 엔진에서 만든 자, HTML 결과를 보내주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자, 렌더링을 해서 자, 렌더라고 하면 자, HTML 페이지를 만드는 거죠. HTML 페이지를 만들어서 전송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HTML 페이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 이거를 우리가 뭐예요? 자, JSON이라고 하는 포맷으로 바꿔주기만 해서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여기 HTML 페이지로 바꾸는 부분을 자, 슬래시 별표, 그 다음에 별표 슬래시로 막아주고요. 자, 이거 대신에 우리가 JSON 포맷으로 바꿔서 던져줄 겁니다. 결과물은 지금 results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가 있죠. 이 results 안에 들어가 있는 걸 그대로 보내주고 싶다라고 하면 자, 일단 헤더 부분은 그대로 한번 보내줍니다. 자, 이 헤더는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자, 웹페이지의 헤더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넣어주고요. 여기서 자, 컨텐트 타입을 텍스트 HTML로 해서 넘겨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아니면 텍스트 플레인으로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 애플리케이션 슬래시 JSON으로 하면 얘가 JSON이라고 하는 포맷으로 넘겨준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죠. 그리고 자, 여기 이제 헤더고요. 그 다음에 res.write라고 해서 실제 데이터가 전송되는 거는 자, JSON. 자, JSON은 대문자예요. 그 다음에 stringify라고 해서 여기다가 results라고 하는 객체를 넣어주면 그대로 문자열로 바뀌어서 전송이 되게 됩니다. res.end라고 그러면 이때 전송을 하는 거죠. 자, Ctrl S 눌러서 저장을 하면 자, 이 user라고 하는 user.js 안에 자, list user라고 하는 게 이렇게 결과물을 던져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 config.js라고 하는데 안을 보면 자, list user라고 하는 게 뭐예요? 슬래시 프로세스 슬래시 list user라고 하는 패스로 요청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public이라고 하는 자, 여기에 list user.html이 되나요? 자, 여기에 보면 자, 사용자 리스트를 조회하기 위한 자, 웹페이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웹페이지에서 슬래시 프로세스 슬래시 list user로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버 쪽의 라우팅 함수에서 자, 던져주는 응답을 변경을 한 거니까요. 자, 요거를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자, 몽고DB 서버가 실행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새로 만든 폴더가 뭐죠? 모바일 example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노드 한 칸 띄우고 app.js라고 하면 자, 이렇게 서버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웹 브라우저를 열고 자, 이게 public 그 다음에 list user.html이 되겠죠. 자, 그러면 사용자 리스트 아래 조회 버튼을 누르세요 라고 하는 페이지가 보일 겁니다. 조회를 누르면 자, 요렇게 나오네요. 아, 여기 안에 사용자 정보 조회가 하나도 안 됐으니까 자,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add를 해서 add user라고 하는 결과물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죠? add user를 통해서 데이터를 넣은 다음에 list user를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건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조회를 해보면, 자, 결과물을 조회해보면, 자, 요런 형태로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몽고디비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를 한 거기 때문에, 자, 요 속성, 자, 요 칼럼이 있는 거죠. 컬렉션 안에 속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밑줄 긋고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여기 썰트라든가, 이런 것이 해시드 패스워드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사실 네임이나 자, 이메일이나 뭐 이런 정보, 자, 이런 정보만 클라이언트로 보내줘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냥 한번 조회를 해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 리스트 유저.html로 하니까 자, 이런 정보가 보이더라. 그러면 이거를 모바일 앱에서도 그대로 조회할 수가 있어요. 그럼 모바일 앱에서 이제 어떻게 조회를 하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걸 설치하고 자, 실행하는 게 일단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앱에 대한 걸 잘 이해를 못하고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자, 여기 처음에 실행을 하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자, 오픈이라고 하는 메뉴를 누르고 책에서 제공한 자, 쇼핑이라고 하는 쇼핑이죠. shopping라고 하는 이 안드로이드 앱 프로젝트 폴더가 있어요. 그 폴더를 지정을 하면 그 프로젝트가 그대로 열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행을 하시면 돼요. 단지 거기서 이제 URL이나 이런 정보를 약간 바꿔야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안드로이드 쪽의 내용을 조금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냐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화면 구성을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때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바꾼 그 서버 쪽으로 해서 요청을 날릴 겁니다. 자, 그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할 거예요. 설명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혹시라도 자, 안드로이드 앱을 조금이라도 해본 적이 있거나 뭐 자바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쭉 따라서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조금 이따가 그 과정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